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네요. 다음 달 13일에 출소를 하는 조두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조두순의 같이 동료 재소자의 증언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아하. 조두순이 요즘에요.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0개씩 한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니까 한 번에 33개씩 35세트. 그게 가능해요? 저도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할까요? 일단은 네. 도대체 동료들도 왜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느냐? 아, 물어봤겠군요. 네. 그러니까 조두순의 얘기로는 내가 나가면 나를 누군가가 해코지할 가능성도 있고 보복을 할 것 같다. 그게 걱정이 돼서 나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하면서 혹시나 자기가 출소해서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그런 걱정에 이런 대비를 하면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말도 기가 차긴 합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뒤집어 보면 조두순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는 알고는 있긴 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저런 식으로 대비하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보이는데요. 지난 7월 심리상담 때는요.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무리를 빚지 않겠고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함께 생활했던 동료 재수자의 말에 따르면 약간 다릅니다. 운동 시간에 조두순에게 범행을 반성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자신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행동을 한 거 안 한 건 어떻게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 하하.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교도소에서 뭐 자유시간이 한 4-5시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팔굽혀펴기를 1000개나 하는 거예요? 몇 시간 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주는데요. 아하. 초당 1개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아마 무리한 것도 아니에요? 예, 또? 제가 알기에는 조두순이가 아마 그 출소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팔굽혀펴기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12년 동안 한 건 아니고? 예. 본인 입장에서는 밖에 나오면 자신에 대한 어떤 비난의 정도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네. 자신한테 어떤 위해를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뭐 그런 그 위험성의 그 어떤 고통 느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보니까 지금 조두순이 수감돼 있는 교도소에 네. 이 오원춘이도 같이 수감돼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데 이 재소자들이 보면 오원춘 같은 경우는 뭐 뒤늦게라도 반성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108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오원춘이는. 네. 그런데 지금 조두순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팔굽혀펴기 연습하고 있고요. 저는 조두순이가 반성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요? 오직하면 이번에 피해자가 조두순이 나오는 곳에서 근처에서 못 살겠다고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이사를 가기로 했고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을 한다면 피해자가 있는 곳 불과 한 100m 남짓이랍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조두순은 반성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도요. 조두순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동안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러면 온다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나는 보복으로 판단을 해요. 어떻게 같은 동네로 온다는 소리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반성했다면 피해자를 앞으로는 더 이상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반성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 그렇다면 자기가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복심이다. 나 그렇게 보는 거죠. 피해자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앗아가 놓고 자기 몸은 위해를 당할까 봐 자기 몸은 소중해요? 팔굽혀펴기를 해요? 왜? 보호하려고? 정말 끔찍이도 자기 몸은 챙기는데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더 어이없는 발언도 동료 재소자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동료 재소자가 얘기한 전한 말에 의하면 조두순이가 나온 뒤에
산에서 커피 장사를 하겠다 부인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산에서 한다고 하면 뭐 커피포트 들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수레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사실 본인이 나와서 뭘 하겠다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미안하고 반성하고 본인은 자중하면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그리고 부인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데 부인하고 함께 매일 나갈 건지 본인 혼자 나갈 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또 놀라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산에 오는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커피 장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반성하는 모습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굳이 자기가 피해자가 있는 집에 100m 가까운 그곳으로 돌아오겠다는 것 자체도 피해자 가족의 말처럼 이거는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 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게. 본인이 정말 반성한다면 본인이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까 말까인데 자기가 살던 곳에서 돌아오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하. 그랬을 때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행동이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네.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해요. 네. 재수자들이 이제 출소하고 나면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에도 신청을 했어요. 하하. 그래서 자기 이제 취업하겠다고. 물론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판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스스로가 조금 더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피해자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거보다는 본인의 살 길만을 찾아서 가는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있든 말든 이런 태도 자체가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 조두순이요. 아내에 대한 걱정도 털어놨다는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출소 후에 자신에 대해서 너무 사회적인 평가가 좋지 않고 비판이 많아지는 경우에 혹시 우리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면서 걱정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심경은 교도관들에게도 이제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본인의 결혼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요. 결론이 이것처럼 느껴져요. 김복준 의원님. 예. 조두순은 끔찍하게도 본인, 가족, 아내, 자기 위주로 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뭐 피해자의 아픔 같은 거,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준 충격 같은 거 이런 거 등등은 염두에 아예 없고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 걱정하고 뭐 커피 장사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 해요. 아이고, 또 뭔데요? 지난해 지난해 4월달에 이제 밥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배식량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거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왜 나만 적게 주는 거냐? 이러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난동을 피웠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난동 피우니까 징벌방이라 해가지고 한 뭐 보름 가까이 이렇게 따로 두는데 거기 이제 혼자 있으면서 TV 같은 거 보지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징벌방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도 좀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상당히 그 불평불만을 많이 제기했다고 합니다. 반성하는 데도 없는 거죠. 동료 재소자들은 그냥 아무런 불평 없이 배식을 그대로 먹는데 왜 특별 대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별한 범죄를 배식에서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난동을 피웁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가장 걱정인 게 과연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에도 또 다른 나쁜 짓을 저지르진 않을까 하는 걸 겁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 상태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보고 시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고 그것을 좀 저희들이 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김복준 의원님. 네. 복역 수감기간 12년 다 됐다고 그냥 내보낼 게 아니라 과연 조두순이 사회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형기를 어찌됐건 법적으로 종료한 사람을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죽하면 경찰이나 지자체, 법무부에서 보호관찰관을 무도 특채를 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대단한 위인이라고 경호를 해주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24시간 감시하면서 별도의 인력을 모집해가지고 저 사람을 감시한단 말이죠. 아하. 그럼 저 사람 하나로 인해서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그 비용이 정말 적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조금 전에 그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두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교화 내지는 심리치료가 돼서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저 사람이 돌아오는 순간 시한폭탄을 하나 안는 겁니다. 아하.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난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징벌방에 있고 이럴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또? CCTV하고 텔레비전에서 이상한 전파가 나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말 들으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전에 내 귀에 도청장치 살았다 아하. 뭐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게 있는지 여부를 출소 이후에 전문가들이 그 동원돼 가지고 확인해 보고 별도의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거기에 상응한 그런 조치로 이 사람을 좀 컨트롤하는 게 그러네요.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아니 12년 복역했는데 너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언론들이 앞서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많은 경우에 특히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재범률이 높다는 건 다 연구 결과로 통계 결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해당 지역 주민분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거고요. 반드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두순을 철저히 감시해야 될 것 같다.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